안녕하세요. 문앤저범 정영익 상무입니다. 클레임 업무 저희 지점 걸 총괄하고 있고요. 관리 및 실무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다가 어느 정도 잡힐 무렵쯤에 유럽하고 미주 시장에 있는 저희 동료들이 소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의 그 검토 시작은 코로나가 당연히 잠잠해지고 났을 때 양적 완화의 결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먼저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마침 저희 코리안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심을 이제 저희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본 리서치라고 할까요? 이런 의뢰를 한번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죠? 상호 관심사이고 당연히 이 클레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정확히 잘 이해해야 할 주요한 서브젝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해서 검토를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진행한 거고요. 그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자꾸 생겨서 버전을 자꾸 바꾸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버전이 가장 검증되거나 향후에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제 보시는 것 같이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전후 지금도 진행이긴 합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이 재물보험 특히 건축물과 관련한 클레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저희의 생각은 어떤 방향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지 등등에 관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 날리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공사비 구성 요소 그리고 주요 기초 통계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들 보셨죠? 이렇게 물가 곡선이 보였다 하면 다 이렇게 상승 곡선이지 하향 곡선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데 저는 뭐랄까 좀 복합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 지수보다는 보다 더 현장에 물가가 실제 로 데이터 상태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그래프 위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두 폴더가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시뮬레이션이 사실 구체적인 감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건데 우리가 신문지상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콘크리트 가격이 30% 올랐다, 철근이 2배가 올랐다 등등의 말을 듣죠. 이제 그러면 이게 올 투게더 얼마인지 얘기하자 치면 어려워요. 막연해지기 쉽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도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래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제가 가장 그 유사 사례라고 할 만한 거를 제가 경험해 다루었던 케이스 중에 골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2건 정도는 역시 검증을 위해서 선별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사례를 통해 갖고 똑같은 사례가 지금에서는 어떤 영향이 될까,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등등을 수치로서 구체화시키기 위해 측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한 정보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등의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 가장 기초적인 공사비의 구성 내용부터 보시죠. 슬라이드 장표 이 하나입니다. 우리 업계에서 제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공사비 구성 장표인데 제가 지금 수치 표시해 놓은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순공사비 이윤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거 빼고 순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주요 카테고리고요. 공교롭게도 대략 한 3분의 1씩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등등에 대한 그 매트리얼 코스트겠죠. 거기서 1차적인 즉각적인 반영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경비 쪽으로 가요. 장비, 임차료 등등이 올랐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시간의 갭을 갖고 당연히 노임 건설 근로자의 임금 측에서도 역시 상승이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못 살겠다 상황입니다. 지금 몇몇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몇 개 카피해 온 건데요. 더 이상 못 버틴다 하도급업자들. 그래서 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 선언한 곳도 있었죠. 그래서 바꿔달라 이거죠. 금액을 좀 조정해달라, 도급 금액을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 공사 계약의 기본 베이스는 EPC, 뭐 턴키 이런 용어죠. 그래서 일괄수주하고 한 금액 안에서 완료를 시키고 뭐 특별히 아주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공사 금액을 증액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무려 이 신문 기사 가운데 걸 보면 계약 수주 당시에 비해 60% 이상 원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하면은 이제 나중에 파산 내지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공사비 조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가 지수를 어떻게 보냐 공사 금액 조정 계수에 반영하는 한 요소로 하자라고 정부 주도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의미하게 와닿는 거는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다 물가 상승이 피부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절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클레임 쪽에서는 어떠냐? 가끔 업계 사람들한테 미리 한번 물어보면 글쎄요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글쎄요 라는 반응 들었을 때 제가 조금은 이게 맞나? 그렇게 피부로 실감 못 하시나? 하는 약간의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소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에서 얼마나 건설 공사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이제 2018년도 한 5년 전 자료서부터 건설 공사비 지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도식해 봤는데 심플하지만 특징은 분명합니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2021년 즈음 해갖고는 가파른 경사도를 보이고 있어요. 참고로 이 건설 공사비 지수가 뭐냐 하면요. 뭐 노무비, 재료비 등등의 실제 건설 현장에서 들어가는 원가를 그대로 이렇게 하나로 공식화해 갖고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지수 100서부터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특징적인 포인트는 11년도 즈음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다른 물가 지수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볼까 싶어요. 이건데요. 건설 공사비 지수가 녹색. 그 다음에 중간에 보이시는 연두색이 생산자 물가 지수. 마지막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우리가 물가 하면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들 많이 생각하고 일하는 쪽에서는 생산자 물가 정도의 그 정보는 지식은 갖고 계실 건데 건설 공사비 지수 많이들 사실 모르죠. 우리 클레임 실무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사용 안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현저한 차이가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죠? 이 그래프는 제가 어떻게 그려낸 거냐면 2018년도 1월을 각각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00으로 각각 삼게 하고 그 다음 연도서부터 각 기준점에서 몇 %씩 상승했는지 그냥 단순 비례 퍼센테이지를 해마다 누적시킨 거예요. 하면은 각자의 상승폭이 이렇게 도식화됩니다. 너무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실 텐데 단연코 건설공사비가 현저하게 점프업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경제의 어떤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완만해요. 최근 3년간의 이 지수 상승폭을 좀 비교해 봤더니 건설 공사비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 5배,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의 3배. 역시 어떠한 엘리멘트들을 이 복합 지수 만드는데 산정을 하고 웨이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는데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저희가 클레임하거나 보험업계에서 실제 보험가액과 같은 그런 문제를 다룰 땐 보다 현실에 가깝게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충실하게 먼저 더 가중치를 둬서 반영한 그러한 자료를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CCI 커브를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좀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 볼게요. 건설 공사비 지수를 만드는 원천은 물가겠죠, 당연히. 물가, 뭐 노무비 그런죠. 그 중에 이 건설 그 자재의 물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로우 데이터예요. 이 로우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월간 물가 지수 그 책자 있죠. 실제로 그게 시장에서 구독한 그 자료예요. 여기도 그래프 패턴이 아주 특징적으로 공통으로 딱 보이시죠? 보시면 2021년 작년이죠. 6월, 7월경에 갑자기 점프업한 게 보여요. 근데 그거 이전에도 사실은 20년도 후반서부터 이렇게 21년도 초로 넘어오면서 이 커브가 올라가는 커브예요. 이게 그 공급망의 어떤 혼란, 우리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또 21년도 즈음에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재고가 소진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결정타를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정말 아우성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약간 철광제서부터 가격 안정화가 사실은 좀 됐습니다. 약간 커브가 내려갔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져가고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간 거냐? 절대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한 50% 이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1년 전보다. 자, 이렇게 하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자재가 그런데 그러면 노임은 어떠냐? 노임 커브는 이거 배상 책임 쪽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 대부분 소송 사건에서의 그 평균 임금, 상실 수익 계산할 때 쓰는 월 평균 소득의 대부분이 상당 그 건설업계의 보통 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보려고 사실은 만들었던 건데 여기 재물 분석에도 이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커브의 차이를 보여주게끔 만든 거는 역시 어느 일정 시점, 그러니까 2001년도에 20년 전의 가격을 원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로부터 이게 상승폭을 퍼센테이지별로 각각 누적시켜 봤는데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건설업 부문 보통 임금, 보통 인부의 임금. 비슷하게 오다가 2015년도 즈음에서 팍 치고 올라가죠. 건설 부분 근로자들 임금이 센 거예요. 이 3D 기피 현상하고 상당 밀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조업도 약하진 않아요. 제조업도 임금 협상 등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건설업 부분보다는 조금은 덜해요. 이에 비해 일반 경제 동향을 보여주는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거죠. 그럼 스테이블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결국 임금 측면에서 끌어올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나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단락에서 여기쯤에서 한번 일단락을 코멘트를 하면 물가 엄청 올랐죠. 임금 꾸준히 오르고 있었죠. 그러니 복구비 등등 관련한 우리의 보험 클레임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실사를 통해서 검증을 좀 해볼게요.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제 감을 좀 더 업무하시는데 구체화시킬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고른 사례는 한 1년 전쯤이에요. 1년 전이긴 한데 1년 전 중에서도 물가지수 그 자료에 의하면 7월부터 팍 상승했잖아요. 그 이전에 터진 케이스예요. 한 1년 반 전 정도 전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이러한 공장이에요. 제법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전소됐어요. 바닥 면적으로 1층으로 한 2,200평, 전체 4층 건물이고요. 이런 그 홀라당 타버렸으니까 이제 이거를 새로 지어줘야겠죠. 클레임 하려면 패키지 보험 들어 있었고요. 이 건물의 구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슬래브 지붕이라고 해갖고 층고가 좀 낮은 제조업체 공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입니다. 대신 이제 콘크리트를 썼기 때문에 철강제를 좀 더 많이 쓰는 다른 구조물에 비하면 철근 가격의 변동에 조금은 덜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복구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깔끔하게 해갖고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시는 건물처럼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딱 복원을 시켜줬어요. 네, 좋죠. 이래서 이제 보험 들을 필요가 있는 건데 이 돈이 얼마 들었느냐? 이건 복구 공사비 견적이 나올 때는 물가가 그렇게 이제 확 치솟는 게 완전 반영되기 이전인 거죠. 4, 5월 경에 이게 이제 복구 공사 총액이 책정이 되면서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 클레임도 이 금액으로 계속 끝까지 갔어요. 그럼 이 100억 건물 안에 구조체 안에는 무슨 뭐 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가격이 변하는 것이 많죠. 건물 구조 비용만 한 58억 정도 되고 그 안에 구조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약 34억, 34%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건물 스트럭처 코스트만 58억 정도 재료비와 노무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고가 1년 후 지금 또는 우리 한참 피크였던 7월 무렵에 생겼다고 한다면 돈이 얼마가 더 들을까요? 네. 해서 지금 슬라이드에는 굉장히 이제 요약된 걸 보시지만 장표가 제법 길죠. 엑셀 시트, 제법 큰 엑셀 시트를 물량을 일일이 다 정보를 구해서 변화된 가격을 다 산입해서 뽑아봤더니 66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는 원 공사 실 클레임 대비 14% 상승입니다. 14% 증가했다. 네. 신문에서 콘크리트 2배 됐다, 뭐 철근 몇 배 됐다, 뭐 이런 소리가 다 복합적으로 농축돼서 아니 이렇게 농축이랄까 하나의 그 함수가 돼서 실사례에서 검증을 해보면 올해 7월 무렵쯤에는 과거 사고들이 약 그때 보험금 대비 14% 정도 더 나가는 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감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보험료가 14%만큼 같이 커지지 않으면 보험금 14% 넣는다는 말은 손해율을 14%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업계에서 특정 라인의 손해율이 14%가 늘었다 하면 이건 난리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늘을 거야 라고 막연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건 사실 이 숫자를 보니까 아니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철강제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그 가격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해서 기점을 달리해 갖고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했어요. 이 발표 시간이 약간 뒤로 오면서 한 번 더 일을 한 셈인데 좋아요. 계속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해봤는데 이 건물은 철강제가 조금 덜 쓰이는 건물이어서 그런지 약 한 1% 정도 떨어지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여하튼 두 자릿수의 변화가 바로 1년 전 대비 지금 시점에 있는 겁니다. 보험금이 그만큼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는 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법 많은 금액이 돈이 더 나가고 있어요. That's fact입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우리 언더라이팅 사이드에서는 더더욱 듣고 싶어 하시겠죠? 해봅시다. 그래서
보험료를 정확히 차징이 되고 되려면 가액 평가가 정확히 잘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어요. 선제 조건이죠. 그래서 언더 인슈런스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한 번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프랙티스에서 이걸 개선해야 할 점이 참 확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말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스.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예스죠.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 무드가 조금씩 생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도 약간은 조금 제자리로 가는 듯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물가는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입물 자재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입물가 지수의 변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를 느끼게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수입물가 지수 곡선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제는 같이 공통 전제를 두자고요. 물가가 한동안 높은 물가가 유지된다. 다음, 우리 업계 실무를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업무를 우리 손해사정 업무하시는 실무자들이 하시잖아요. 주로 이제 대형 손사법인에서 하게 되고 있는데 이 건물 등은 보험가액을 산정하려면 원래 새로 만드는 재건축 비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가 사용 기간 동안에 감가율을 적용해서 감가액을 뺀 그게 이제 시가 개념이죠.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한테 빨리 말씀드리면 보험 가액이라면 보험 목적물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말해요. 그래서 보험 가액만큼 보험 가입 금액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부 보험을 든 전부 보험 상태가 되게 해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때 줄여 깎여 받지 않고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완전히 실손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험 가액 크기만큼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자, 요 정도 혹시 설명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런 보험 가액의 크기는 언제 측정하는 거냐? 보험 사고 시에 측정하게 돼 있어요. 상법에 의하면. 계약 시에는 측정 못해요. 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보험료 대비 이거 가액 평가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언밸런스 돼서 그렇게는 못하고 사고 났을 때 이제 측정을 해서 보험을 적정히 드셨네요, 안 드셨네요. 이제 그때 그 판정을 받는 건데 그때 이 보험 가액 평가가 이제 손해사정 업무 하시는 분이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로 짓는 가격을 알아야만 그 가액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업무는 이렇게 돼요. 전체 연면적을 현장 실사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해요. 아까 그 제조업체 건물처럼 몇 평이다, 몇 제곱미터다 나올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려운 거냐면 그 단위 면적당 새로 지을 때 얼마가 드는지 신축 단가 요게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요. 요게 원래 1위 대가라고 해갖고 그렇게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거를 재료와 물량을 정확히 해갖고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갖고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건축 적산 지식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다 그냥 해왔어요. 손사법인이 건건이마다.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물 신축 단가 표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별, 건물 유형별 신축 단가가 그냥 단일 숫자로 주어지거든요. 이것만 그냥 쉽게 참고해서 만드는 거예요. 업무하시는 입장에서는 편하지, 공신력 있지, 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지, 돈도 안 들지, why not?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온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국가의 중요한 베이직 데이터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50년 이상 매년 발간하고 있고요. 이거의 그 사용 목적이 아예 써 있어요. 이렇게 가액 평가, 피해액 산정,
또 조세 목적으로도 이게 쓰이고 있어요. 이게 매년 발간된다 하는데 그러면 매년 신축 단가가 얼마큼씩 변동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지난 5년간 체크해 보니까 많은 해는 한 8% 올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3%대예요. 3%. 올해만 또 3%다고 한다면 이게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조금 아니죠. 분명히 그 이상 될 거라는 감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세 자료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저항이 있어갖고 함부로 못 올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보도 자료에 내는 걸 보더라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좀 완화하고자 적당히 조절했습니다라고 지난해에 말했어요. 이런 트렌드, 이런 입장이, 이런 성향이 있는 정보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중요한 보험금 산정에 그대로 투영된다면 옳은 업무 방향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해서 안 되겠다. 우리 실무가 너무 부동산원의 신축 단가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문제가 돼도 되겠다라는 게 아주 그냥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얼마의 괴리가 있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또 하나의 유형을 골랐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장표에서 보시는 이 건물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만한 대부분 공장 건물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층고가 좀 높은 건물에 쓰이는 철골 구조예요. H빔으로 탁 올리는 거. 그런 기계 장치류가 많은 또는 층고가 높은 창고 이런 데서 이 건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번호 6-뭐 랄랄라 나오죠. 이거는 부동산원 그 단가표에 있는 그 분류번호이고요. 이 친구의 그 역대 단가를 최근 3년 걸 보면 19년도에 지금 제곱미터당 148만 4천 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7% 올렸고 그 다음에 2.6% 올렸어요. 그러면 올해도 뭐 큰 폭의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21년도 발간된 게 22년도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올 연말쯤에 다시 발간을 하면 22년 판이 내년 23년도 실무에 적용되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기준 158만 원 요거를 지금 시점에 한번 제대로 적산을 해봤습니다. 해당 물량을 다 데이터화해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15% 차이 납니다. 저희가 해당 그 토목기사, 건축기사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이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돈으로는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뭐 하도급을 주고 하면은 디스카운트 뭐 70%, 30% 해서 주면 하겠다는 하도급업자들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건 별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보험금 산정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의 적정성 판단할 때 이 금액이면 적정하게 든 겁니다. 라고 기준 삼았던 게 알고 봤더니 15% 적게 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지난 1년 사이 사고 얼마나 났습니까? 대형 사고도 났지만 적절히 이거 우리가 웬만한 지식이 있으면 산정해 볼 만한 수백 평, 수천 평짜리 건물 화재 뭐 사고들 꽤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부동산원 자료 갖고 또 내지는 이 다음 나올 물가연동식 계산법에 의해서 너무 약식으로 그냥 다 들었어요. 보험 다 든 거예요. 이러고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강력히 일어납니다. 자, 15% 차이 났다. 또 이제 물가가 이게 7월 시점에 한번 한 거니까 10월 말 11월 초 시점으로 한번 재환산도 해봤습니다. 이 건물은 철강제를 좀 많이 써요. 철강제 가격이 약간 변동이 있으면 여기 지금 확 차이가 좀 보이시죠? 그래서 7월 대비 한 4에서 5% 저희 반올림만 하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10에서 11% 정도의
차이가 될 거라서 이와 같은 두 자릿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딱 두 개로 정리해 갖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개별 역사는 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 갖고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산업단지 하나 평가할 일 정도가 되면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이 개별 적산이 가능할 만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부동산원의 신축 단가표 그만 참고하시고 각자의 적산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컨비니언트하게 우리가 업무를 했던 거 아닌가. 다시 개별 적산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필요한 게 보험금으로는 실시간 인상된 보험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검증하는 보험 가액은 올드 데이터로 오케이 하고 있다? 이런 뭐랄까 불일치 내지는 잘못된 업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계속 참고하는 신축 단가표의 그 첫 장 적용시 유의사항 읽어보셨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 같은 걸 충분히 최신 자료를 반영해 갖고 산정하지 이건 단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라고 이제 물론 디스크레이머 차원에서 쓴 말이긴 하지만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물가 상황은 바로 개별 적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 책에서도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아셨죠? 보험가액 산정을 위한 재건축 비용 제조단가 산정은 지금은 최대한 개별 적산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업무 중에 제일 또 간편 중에 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물가 연동으로 제조단가 산정해 보는 방식 아니겠어요? 지금 장표에 언더라인 쳐놓은 것처럼 최초 취득가액, 우리가 소위 업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거, 거기다가 취득 시점의 물가지수 분의 사고 당시에 물가지수를 딱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계산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의 사고 시점에서의 제조단가 아니냐. 이거 우리가 이제 물가 연동식 제조단가 평가법인데 약식 중에 약식이죠. 이거는 이제 주로 기계장치에 시장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부 구축물하고 간편한 철 구조물에서도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왕왕 보여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 같은 거. 이거를 철근값으로 해갖고 계산해서 어떤 물가 연동을 시킬 게 아닌 거죠. 이건 당연히 만들라 치면 발주해야 돼요. 공사업자들한테. 이건 공사입니다. 근데 이걸 생산자 물가지수의 철근값 변동 추이 갖고 계산해낸다?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앞서 보여드렸던 그 비교 그래프 줄 3개짜리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소비자 물가지수만 지우고 요거 장표 마지막으로 만들어 봤어요. Again, 생산자 물가의 변동 추이는 건축 공사비 지수 물가 변동 추이에 비해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아셨죠? 공사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적물에 있어서는 지금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건설 공사비 지수를 연동 지수의 함수에 투입하셔야 할 그럴 타이밍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 말씀드린 게 이 6개월 정도 소요된 제 리서치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저 나름은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소감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